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AI 대학원 이경민이라 하고요. 오늘 연구는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연구했던 레니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이제 딥러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딥러닝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른 머신러닝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조건이 따르는데, 이제 레이블 방법들에 비해서 뉴럴 네트워크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챌린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은 인간의 훨씬 더 뛰어넘고, 그 외에 다른 태스크에서도 인간의 성능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1밀리언이 넘는 레이블 샘플들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고, 이제 그중에 1000개의 카테고리를 맞추는 건데, 거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레이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트렌드가,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에 쓰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모델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뭐 GPT-3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 사이즈가 350기가를 넘어갔고, 뭐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돈으로 환산해서 했을 때는 뭐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어, 얘기가 나왔고요. 또 가장 최근에 한 2020년대 들어서는 요새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게 파운데이션 모델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러 이제 데이터를 각각 이제 뭐 이미지면 이미지, 랭귀지면 랭귀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뭐 텍스트, 이미지, 스피치, 뭐 오디오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한 번에 같이 대용량 데이터로 학습시키고, 이거를 하나의 이제 모델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뭐 퀘스천 앤서링이라든가 뭐 이미지 리트리비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태스크에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도 어찌됐든 대용량의 데이터셋과 큰 모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챌린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이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큰 이제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게 전제 조건인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레이블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레이블 데이터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레이블링 해주는 게 굉장히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레이블링 어노테이션 코스트가 큰 이유는 아무래도 먼저 이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그림에 어 바운딩 박스를 다 하나하나 쳐야 되는데, 이거를 치는 과정이 뭐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메디컬 이미징 같은 거를 인지 이제 전문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레이블링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코스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레이블드 샘플보다는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학습을 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레이블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방법이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건데, 그럼 셀프 슈퍼비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슈퍼비전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레이블을 이용해서 뭔가 모델에 시그널을 주는 걸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데, 셀프 슈퍼비전은 그 인풋 시그널을만 이용하고 사람이 이제 한 어노테이션 이용하지 않고 어 일종의 이제 수도 레이블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수도 레이블 같은 걸로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을 때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 있냐 없냐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개념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미지를 이렇게 뭐 패치 같은 걸로 자른 다음에 여기서 각 이미지들이 그 어떤 위치에 있을지를 알아맞추게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미지를 뭐 로테이션을 시켰을 때 이 로테이션이 몇 도로 돌아가는지 알아맞추게 함으로써 일종의 이제 시그널을 줘서 모델이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뭔가 일종의 하이 레벨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설명하기 위해서 hand design pretext task라는 게 있는데 이를 3x3 패치로 자르는 거예요. 패치를 자른 다음에 첫 번째 패치는 이제 센터 패치고 두 번째 패치는 이제 그냥 센터 말고 나머지 8개의 영역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데 그래서 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고양이 가운데 정면 얼굴이랑 여기 오른쪽 귀가 이제 들어갔을 때 이 오른쪽 귀 사진이랑 이제 가운데 요 사진을 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 모델이 이 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맞추도록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총 이제 나머지 8개 중에 어디에 있는지 맞추는 거니까 이제 8웨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뭔가 충분히 어, 중요한 정보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전에 방법을 확장시켜서 패치가 3x3 패치가 있을 때 이 패치들을 이제 랜덤하게 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셔플된 패치들을 보고 원래 그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맞추도록 이제 하는 게 직소 퍼즐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직소 퍼즐뿐만 하는 거 말고도 이제 로테이션을 맞추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인풋 이미지 X가 있을 때 로테이션을 저희가 90도 단위로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하고 각각의 네트워크들이 나왔을 때 뭐 몇 도 돌아가는지 알아맞추도록 하는 게 요 방법이고요. 왜 0도, 90도, 180도, 170도를 하냐면은 보통 이제 이미지들이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원래 이미지가 45도 돌아가는 것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했을 때 0도, 90도, 180도, 270도가 가장 좋다. 이런 이제 실험적으로 결과가 확인됐고요. 아니면은 뭐 이미지 가운데 이렇게 그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여기 주변의 정보를 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마스크 정보를 오토 인코딩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학습된 뭔가 피처들이 충분히 이제 유의미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내용인데 뭐 여기에 어드버서리얼한 방법을 추가하면은 훨씬 더 퀄리티가 뭐 좋아진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컬러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뭐 컬러 인포메이션을 뭐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부터 프리딕트하는 그런 태스크를 통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컬러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우리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냐 그거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트레이닝이라 하죠. 그래서 보통 프리트레이닝은 이미지넷 같이 굉장히 큰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다른 플라워스 같은 조금 비교적 적은 스케일의 데이터셋에 트랜스퍼 러닝을 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좋게 나온지로 이제 이 representation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linear evaluation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켰을 때 그 백본은 이제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 그냥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만 집어넣었을 때도 만약에 플라워스 이미지넷에서 프리트레인 네트워크가 플라워스를 잘 맞출 수 있다면 그 리프레젠테이션은 뭔가 제너럴한 논리지를 잘 배운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런 방법을 리니어 이발리에이션을 하고 뭐 아니면은 요 전체 네트워크를 파인 튜닝해서 조금씩 바꿔서 그 태스크에 잘 맞추도록 바꾸는 방법도 있긴 한데 파인 튜닝은 사실은 파인 튜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데이터셋마저 마다 그 효과적인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정량적으로 아니면 뭐 정성적으로 이게 제대로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학습됐는지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리니어 이발리에이션을 통한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들에 대해서 약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메인 스페시픽 정보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패치로 자르고 그거를 이제 섞은 다음에 알아맞추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디오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랭귀지나 이런 도메인에 가서 이 방법이 똑같이 적용이 될까에 대한 어 그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도메인 어그노스틱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단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셀프 슈퍼비전이 굉장히 이제 뭔가 제한된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패치 기반 태스크들은 예를 들어서 CFR10이나 100 같은 굉장히 작은 스케일의 데이터셋에서는 뭔가 좀 적용이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패치를 잘랐을 때 그 패치 하나에 들어있는 정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셀프 슈퍼비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컬러라이제이션 방법 을 이용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레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이제 채널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뭐 프리 프로세싱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직소 퍼즐 같은 거를 풀려면은 일종의 뭔가 컬러 정보를 이제 잘 써야지 예를 들어서 바운더리에 이제 뭔가 매끄럽게 이어져야지 직소 퍼즐을 잘 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프리 프로세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좀 비효과적이다라는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현재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컨트라스트 러닝을 기반으로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도 사실은 대부분 다 컨트라스트 러닝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방법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트 러닝의 기본 핵심 아이디어는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의 아웃풋이 어떤 뭔가 두 샘플들이 서로 뭔가 관련된 정보를 semantically similar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은 두 representation이 서로 비슷한 값을 가져야 되고 만약에 두 representation이 서로 independent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은 두 representation의 아웃풋이 이제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의 핵심 개념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강아지란 사진이 있을 때 이 강아지라는 그 시멘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두 레프레젠테이션은 어느 정도 서로 비슷해야 되고 강아지와 고양이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웃풋을 가지도록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파지티브랑 네거티브들을 언슈퍼바이즈 세팅에서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방법이 이제 파지티브 샘플들을 어떤 한 이미지로부터 어떤 어지멘테이션을 통해서 같은 뭐 같은 인스턴스에서 나온 애들을 파지티브라 두고 다른 인스턴스에서 나온 애들을 네거티브로 둬서 하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소개가 되었고요. 요런 방법이 이제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컨트라스트 러닝을 설명할 때 인포맥스 프린시플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포맥스 프린시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파지티브 인스턴스들 사이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도록 최대화하도록 학습을 시킨다는 내용인데요. 왜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뭔가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그 파지티브들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는 분포에서 샘플링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거티브들은 반대로 두 각각의 분포에서 인디펜던트하게 샘플링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이제 그냥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PXY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랑 PXPY 이제 그 마지널 디스트리뷰션들의 곱으로의 KL 다이버전스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징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사이의 디스크레펀스를 최대화시킨다라는 개념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한 이미지가 있으면 내추럴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 어즈멘테이션 통해서 두 뷰를 만들고 인스턴스들을 만들고 각각에서 나온 이제 것들을 X와 Y라고 했을 때 애들 각각 인코더 G에다 넣어서 GX에서 나온 아웃풋이랑 GY에서 나온 아웃풋 사이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G를 찾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근데 요 GX와 GY 사이의 뮤추얼 인포메이션 값은 X와 Y 사이의 뮤추얼 인포메이션보다 항상 작게 됩니다. 이거는 정보 이론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어,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에서 이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X와 Y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인코더 G를 찾는 게 저희 컨트라스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생각하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데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챌린징한 프로블럼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진짜 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모르기 때문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대신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어떤 로어 바운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방법을 Variational Estimation이라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Contrastive Predictive Coding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혹은 이제 InfoNC라고 하는 로스 펑션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Contrastive Predictive Coding은 이제 요 가운데 수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xi가 앵커라고 했을 때 각각 포지티브를 yi 플러스 네거티브를 yi 마이너스 j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요 일종의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라스트 프로젝티브 코딩이라는 오브젝티브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로어 바운드라는 게 증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제 GX와 GY 사이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였는데 요게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베리에이셔널한 F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F를 그래서 저희가 뭐라 부르냐면은 similarity critic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두 representation이 갖고 있는 어 나타내는 아웃풋들의 similarity를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는 주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근사를 하고요. 어, 이제 요런 거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SimClear라고 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현대적인 뭔가 뉴럴 네트워크 디자인에 맞춰서 뭔가 임피리컬한 성능을 많이 올린 논문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뷰를 생성할 때 굉장히 스트롱한 데이터 어즈멘테이션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어즈멘테이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를 뭐 뒤집는다던가 아니면 이미지의 색깔에 약간 좀 변조를 대비를 준다라던가 이런 식의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개 컴포지션에서 사용하면은 더 컨트라스트 러닝의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critic fxy를 코사인 시뮬러리티
크리딕을 쓰면은 훨씬 더 좋다라는 게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H에 HX 뭐 HX, HY에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했는데 H에 뭔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좋더라라는 게 이 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트라스트 러닝을 할 때 배치 사이즈를 굉장히 큰 걸 쓰고 학습을 오래 시킬수록 더 좋다라는 게 임피리컬하게 증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 F를 그냥 사용했었는데 여기서 H라고 이렇게 따로 코사인 시뮬러티 크리틱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소개된 트릭들이 있는데 하나는 모멘텀 컨트라스트라 그래서 모멘텀 인코더라는 거를 사용하면은 컨트라스트 러닝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여기서 알려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멘텀 인코더는 저희가 인코더를 할 때 하나는 그냥 전에 거에 그 EMA로 업데이트 되도록 하고 그리고 또 메모리 큐를 이용해서 네거티브 샘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게 모멘텀 모코 V1에서 알려진 내용이고요. 그래서 모코 V2는 뭐 심클리어에서 나온 뭔가 트릭들을 이용하면은 모코의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고 모코 V3에서는 뭐 프리딕션 헤드라는 거를 추가적인 MLP를 또 달아서 학습시키면은 더 좋다는 내용이고 또 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비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게 이제 마지막 모코 V3 가장 최근의 연구 내용입니다. 뭐 다른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의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와브라는 논문이 있는데 스와브는 클러스터링을 이용해서 먼저 수도 레이블을 만든 다음에 이 수도 레이블을 통해서 일종의 컨트라스트를 하는 게 이제 스와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이 좋아지고 근데 이 논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컨트리뷰션은 멀티크롭 데이터 어주멘테이션이라는 거를 고안했다는 건데 저희가 데이터 어주멘테이션을 하면은 보통 이렇게 두 개의 이제 파지티브 인스턴스들이 나오도록 생성이 되는데 멀티크롭을 하면은 이 두 개의 어, 인스턴스 플러스 조금 비교적 사이즈가 작은 크롭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학습하면은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게 멀티크롭 데이터 어주멘테이션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스와브를 기반으로 이거를 뭔가 일종의 좀 더 teacher student self distill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한 게 다이노라는 논문이고요. 다이노는 여기에 플러스로 비전 트랜스포머 계열에 적용을 해서 좀 더 임페리컬한 성능을 많이 높인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기존의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 하는 방법들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섹션에서는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을 제가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으로 설명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CPC라는 오브젝티브를 이용해서 컨트라스트 러닝을 한다 했었는데 근데 이제 CPC가 진짜 좋은 뮤추얼 인포메이션 에스티메이터냐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CPC가 베리언스가 굉장히 작긴 한데 근데 바이어스가 너무 큰 뮤추얼 인포메이션 에스티메이터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요 식 자체에서 요 만약에 네거티브들이 다 뭐 0이라고 하더라도 요게 로그 K 플러스 1로 이제 펄 바운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샘플이 만약에 적다 그러면은 어 그 원래 true mutual information보다 어 내가 작으면은 얘가 이제 엄청나게 큰 바이어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large negative sample들을 써야지 이제 바이어스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배치 사이즈를 키운다라든가 아니면 메모리 큐를 사용한다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채택했었는데요. 근데 요런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뭐 연구 중에 이제 알파 CPC라는 거를 이용해서 바이어스랑 베리언스의 트레이드오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공개되었고요. 그래서 알파를 이용해서
바이어스 베리언스를 트레이드오프 할 수 있고 이제 차이점이 여기 분모식에 알파 텀이 앞에 들어가고 뒤에 K분의 1 마이너스 알파 텀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알파 CPC에서 소개된 내용이고요. 그 뒤에 이제 후속 연구에서는 알파 멀티레이블 CPC라는 거를 가 권유되었는데 이거는 알파 CPC보다 좀 더 타이트한 로어 바운드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이제 소개되었고요. 그래서 MLCPC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CPC가 파지티브들 1개, 뭐 네거티브들 K개의 K 플러스 1웨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은 멀티레이블 CPC는 파지티브들 배치 B개에 있는 거를 다 묶어서 파지티브들 페어가 B개 있고 네거티브 페어들이 BK개 있으니까 B 곱하기 K 플러스 1웨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이 컨트라스트 러닝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MLCPC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알파가 어떻게 바이어스랑 베리언스를 컨트롤하냐.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작으면은 바이어스가 작고 대신에 이제 베리언스가 커지고 반대로 알파가 크면은 베리언스가 작고 바이어스가 커지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조금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가우시안 분포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재는 태스크를 한다 그랬을 때 그 가우시안 벡터 x, y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은 민 제로고 두 개의 벡터의 코릴레이션이 low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뭐 마이너스 2분의 t, 뭐 로그 1 마이너스 로우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원래 썼었던 그 크리틱을 이제 MLP를 이용해서 크리틱을 하고 이거를 학습을 시켰을 때 알파가 뭐 알파가 0인 경우에는 아예 학습이 거의 되지 않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베리언스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제 알파가 어느 정도 커지게 하면은 계속해서 베리언스가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티메이션 하는 값들의 분포가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실험에서 중요한 게 매 4,000번 스텝마다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값이 커지도록 이제 코릴레이션 조정을 해주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스텝이 만약에 true mutual information 값이 작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잘 맞추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mutual information 값이 점점 커질수록 얘가 바이어스가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CPC나 MLCPC는 이 네거티브 샘플의 개수에 너무 그 알파를 통해서 이제 바이어스랑 베리언스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퀘스천들이 그러면 우리가 바이어스 베리언스를 트레이드오프하기 위해서 알파를 이용해서 하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알파를 골라야지 이제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냐라는 게 이제 하나 질문이고요. 그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바이어스랑 베리언스를 잘 조절하는 알파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representation 러닝을 할 때 어떻게 도움이 주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러한 문제들 말고도 뭐 저희가 지금 representation 러닝을 할 때 mutual information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과연 옵티멀한 초이스인가라는 이제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답하기 위해서 뭐 여러 논문들에서 다양한 뭔가 KL 다이버전스가 아닌 여러 가지 다이버전스 메저를 통해서 컨트롤스 러닝을 해보겠다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것들은 뭐 CPC보다 성능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드밴티지가 별로 없다라는 게 이제 소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논문은 요런 걸 좀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먼저 소개드린 논문이 이번에 뉴립스 2022년에 소개될 Many Contrastive Learning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 Self-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은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 어지멘테이션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되는데 이 데이터 어지멘테이션의 초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 너무 심플하게 들어가면은 그 정보가 충분히 없기 때문에 학습이 좀 덜 되고요. 반대로 만약에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 너무 강하게 걸려 있으면은 데이터 인스턴스들이 다양하게 생성돼서 좋긴 하지만 근데 두 인스턴스 사이에 뭔가 좀 노이지한 정보들이 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좀 방해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건데요. 어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모코 같은 방법을 학습시키려면은 1000의 폭 정도를 해야지 어 효과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하려면은 보통 한 12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에 반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면은 보통 한 300의 폭 정도면 컨버지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 컨트롤 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게 이제 인포민 프린시플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데이터 어규멘테이션들은 그 굉장히 이 태스크에 대해서 미니멀하고 굉장히 이제 서피션트한 정보를 담아야 된다라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 too 심플하다. 그래서 missing information이다 하면은 나중에 트랜스퍼 러닝 했을 때 충분히 시그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트랜스퍼 성능이 굉장히 안 좋고 만약에 excess information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너무 스트롱하게 줬을 때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트랜스퍼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태스크에 해당하는 정보와 두 뷰가 그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으로 생성된 뷰가 공유하는 정보가 가장 많을 때 소위 스팟일 때 가장 아이디얼하지만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태스크에 스페시픽한 인포메이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냐면은 어 너무 심플한 거를 하면 어차피 잘 못 배우니까 좀 하드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사용하되 어떻게 하면 뭔가 노이지한 그 뷰들을 잘 솎아낼 수 있을까가 이제 저희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노이즈 뷰들이 결국에 컨트롤 러닝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럼 노이즈 뷰라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두 뷰들이 굉장히 뭔가 적은 정보량을 공유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두 뷰들이 서로 뭔가 태스크에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 저희가 이걸 노이즈 뷰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가지고 컨트롤 러닝을 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 러닝을 할 때 로버스트한 컨트롤 러닝이 필요로 하다라는 게 선행 연구에서 좀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컨트롤 러닝을 하는데 또 너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hard negative 샘플들을 이용하면은 컨트롤 러닝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게 소개가 되었는데 이 hard negative 샘플들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hard negative 샘플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뭐 기존에 있는 네거티브 샘플 중에서 가장 이제 hard negative인 애들을 고르는 방법인데 저희는 요런 방법들을 자체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저희 예 레니시엘이라는 이제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레니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컨트라스트 러닝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레니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KL 다이버전스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수식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감마가 1로 간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KL 다이버전스랑 똑같은 게 이제 레니 다이버전스입니다. 근데 왜 레니 다이버전스를 사용했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less forgiving property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감마가 커지면은 레니 다이버전스가
두 디스트리뷰션 PQ가 서로 오버랩이 적을 때 좀 더 페널라이즈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저희가 레니 다이버전스를 잰다 했을 때 감마가 커질수록 이 레니 다이버전스의 크기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익스트림 케이스인 경우에 만약 감마를 저희가 무한대로 보냈다 했을 때 레니 다이버전스가 그냥 두 이제 덴시티의 레이시오 중에 가장 맥시멀한 애들만 골라서 컴퓨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서로 좀 엇비슷한 애들, P와 Q의 덴시티가 엇비슷한 애들은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가장 이제 차이가 큰 애들만 이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노이지한 애들을 셀렉티브하게 필터링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투이션에서 착안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레니 다이버스를 이용해서 컨트롤스 러닝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베리에이셔널 에스티메이션을 이용해서 레니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레니 다이버전스의 폼은 요 선행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레니 컨트롤시브 러닝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의 이제 컨트롤시브 러닝이 인포맥스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두 이제 포지티브들과 네거티브 사이에 KL 다이버전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기존의 방법이었다면 레니 컨트라스트 러닝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사이에 레니 다이버전스를 맥시마이즈 하겠다라는 게 레니 컨트라스트 러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왼쪽 식이 이제 원래 인포맥스 프린시플이었고 오른쪽이 이제 저희가 새로 주장하는 레니 컨트라스트 러닝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레니 컨트라스트 러닝 할 때 그냥 그 렘마 1에 있는 그 베리에이션의 폼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면은 바로 레니 컨트라스트 러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요렇게 하면은 이제 베리언스가 너무 크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이제 가우시안 뮤추얼 인포메이션 실험을 했을 때 레니 다이버전스의 베리에이션의 폼으로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하면은 베리언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에스티메이션 아예 못 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근데 이게 요게 그냥 단순하게 레니 다이버전스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KL 다이버전스에도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KL 다이버전스에 뭔가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베리에이션의 폼이 이제 돈스컬 바라단이라는 오브젝티브가 있는데 이 오브젝티브가 이제 아까 이제 렘마 1에서 사용했던 레니 다이버전스 에스티메이터에서 감마를 1로 보냈을 때 이제 이 DV가 되는데 이 돈스컬 바라단 오브젝티브도 베리언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학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theoretical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논문에서 증명했는데 베리에이셔널 레니 다이버전스가 베리언스를 어느 정도 낮추려면은 이 데이터의 개수가 다이버전스에 익스포넨셜하게 많아야 된다라는 거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theorem 1을 보시면은 이제 그 Q에서 저희가 뭐 n 개의 샘플을 뽑았다 했을 때 n이 이제 그 익스포넨셜 KL 다이버전스만큼의 개수가 있어야지만 이제 베리언스가 어느 정도 작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였고요. 근데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게 알파 CPC랑 알파 MLCPC는 알파를 통해서 베리언스를 컨트롤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테크닉들을 레니 컨트롤스 러닝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방법이었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얘네들이 이제 알파라는 걸 이용해서 컨트롤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큐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을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CPC랑 MLCPC가 그냥 이제 KL 다이버전스의 베리에이셔널 에스티메이터가 아니라 스큐 KL 다이버전스의 베리에이셔널 폼이다라는 거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알파가 베리언스를 조절하는지를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스큐 KL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P와 Q를 비교했던 거를 P랑
알파 p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q로 바꾸면서 조금 더 스무스하게 바꿔주는 과정을 이제 알파 스큐 캐리 다이버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알파 스큐 캐리 다이버전스의 베리에이션의 폼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앞의 식은 똑같은데 이제 뒤의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CPC랑 MLCPC가 요 알파 스큐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베리에이션을 에스티메이터라는 거고요. 그래서 알파 CPC가 원래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새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로그 텀을 그냥 벗기고 비교를 했을 때 요 파란색 애들은 파란색 애들이 되고 이제 빨간색 애들은 이제 비슷해지고 연두색 애들은 연두색 텀이 이렇게 파퓰레이션 폼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을 보시면은 요 위의 식이 이제 알파 스큐케일 다이버전스의 베리에이셔널 폼이랑 같기 때문에 결국에 알파 CPC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결국에 요 두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사이에 스큐 케일 다이버전스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알파 MLCPC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티어럼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베리언스를 컨트롤하는지를 설명했고요.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Q에서 뽑은 샘플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이 F를 충분히 잘 학습시켰으면은 아까는 이제 베리언스의 로어 바운드를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어퍼 바운드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게 티어럼 2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알파가 커지면은 요 어퍼 바운드가 작아지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조금 작아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파가 너무 커지면은 이제 또 바이어스가 커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 스큐 캐리 다이버전스가 요 요거보다 항상 작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젠센스 이니퀄리티 때문에 요거보다 항상 작게 되고 또 요거는 이제 1 마이너스 알파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항상 스트릭한 바이어스가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파가 왜 이제 어떻게 바이어스랑 베리언스를 조절하는지를 요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이제 레니 컨트롤스 러닝의 exploring varianc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kew 레니 다이버전스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skew 레니 다이버전스의 variational 폼을 쓰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알파 스큐 레니 다이버전스도 이렇게 베리언스가 알파를 도입함으로써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레니 어떤 MLCPC라는 오브젝티브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요거를 요게 왜 이제 MLCPC라고 했냐면은 이제 감마를 1로 보냈을 때 요게 MLCPC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MLCPC라는 명명을 붙였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레니 컨트롤스 러닝에 사용하는 오브젝티브인데 왜 레니 컨트롤스 러닝이 효과적이냐면은 이제 easy positive랑 hard negative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easy positive들은 이제 positive들 중에 현재 이제 similarity가 높은 애들을 easy positive들이 하고 이제 negative들은 negative인 애들 중에 similarity가 높은 애들을 이제 hard negat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제 컨트롤스 러닝은 이제 그냥 hard negative 샘플링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MLCPC에 그냥 뭐 알파를 그냥 0이라 두고 그냥 했을 때 그레디언트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다시 써보면은 요게 요 식이 이제 self normalizing importance weight라 그래서 요 네거티브 샘플들이 hard negative인 애들은 요 웨이트가 F에 비례하게 커지기 때문에 좀 더 큰 importance weight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네거티브들에 비해서 hard negative들은 요 similarity에 비례하게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푸시가 많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레니 컨트라스트 러닝은 요거를 이제 포지티브 텀과 네거티브 텀 둘 다 하는데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를 유도를 해 보면은
기존의 네거티브들에 비해서 좀 더 하드한 네거티브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파지티브에 대해서도 또 이런 임포턴스 웨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지 파지티브 샘플링을 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노이즈한 뷰가 들어왔을 때 노이즈한 뷰들끼리의 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뮬러티가 낮은 애들이기 때문에 덜 업데이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노이즈 뷰를 필터링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실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지넷에서 실험했을 때 Radiant Contrastive Running이 다른 방법들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성능이 그냥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학습하는 데 드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와브라는 논문에서 이제 75.3을 어치브하는데 800의 폭이 걸렸는데, 저희는 이제 200의 폭만으로도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작은 배치 사이즈를 써도 충분히 성능이 좋은 거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이제 어주멘테이션을 이용해서 개선을 하겠다라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인포민 혹은 이제 CLSA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그 둘과 비교했을 때도 Random Contrast Learning이 뭐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아니면 파인 그레인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태스크에서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트랜스퍼 러닝이 더 잘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비전 데이터셋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서도 컨트라스트 러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에서 했을 때 뭐 다른 그래프 컨트라스트 러닝 방법들보다 훨씬 더 이제 성능이 우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다른 이제 조금 비교적 스몰 스케일 비전 데이터셋이나 아니면은 이제 태블러 데이터셋에서도 실험했을 때 만약에 데이터 어주멘테이션을 좀 더 하드하게 걸어줬을 때 게인도 더 크고 성능도 더 좋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레니 컨트라스트 러닝이라는 거를 고안을 해서 뭔가 노이즈한 데이터 어주멘테이션이 들어왔을 때 잘 핸들링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고요. 근데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레니 컨트라스트 러닝을 하면은 이제 베리언스가 너무 커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큐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뭔가 이론적인 개런티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레니 컨트라스트 러닝이 이지 파지티브랑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을 하면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이제 저희가 아날리시스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레니 컨트라스트 러닝이 다른 이미지넷 방에서 하는 방법들보다 훨씬 더 짧은 에포그로도 어, 충분히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보였고요. 그리고 뭐 다른 도메인에서도 뭐 효과적인 거를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레니 컨트라스트 러닝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레니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트 러닝이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새로 한 연구가 있는데 요거는 엄청 빠르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기존의 방법들이 이제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법은 슈퍼바이스 러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슈퍼바이스 러닝보다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 트랜스퍼 러닝은 훨씬 더 잘 된다라는 이제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바이스 러닝이 왜 셀프 슈퍼바이스 모델보다 트랜스퍼가 더 안 되냐 하면은 클래스 컬랩스라는 이슈 때문에 그런데요. 클래스 컬랩스가 뭐냐면은 피처가 그냥 한 클래스 안에 한 뭉텅이로 그냥 다 묶여져 있는 게 클래스 컬랩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컬랩스가 있으면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도움이 되지만 이제 트랜스퍼에는 좀 방해가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했을 때는 이렇게 클래스 피처들이 다 모여져 있는데,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컨트롤스 러닝 같은 걸로 학습했을 때는 이렇게 피처들이 좀 퍼져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데이터로 했을 때 트랜스퍼가 잘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좀 그 슈퍼바이스 모델들의 트랜스퍼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레니 컨트라스트 러닝을 슈퍼바이스로 사용하면은 이제 인트라 클래스 샘플 안에서 뭔가 이지 파지티브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 콜랩스 이슈를 좀 해결할 수 있고, 뭐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뭐 클래스 세퍼레이션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인투이션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슈퍼바이즈 컨트롤십 러닝은 기존의 컨트롤십 러닝과 조금 다르게 뭐 같은 클래스에서 파지티브를 뽑고 뭐 네거티브들은 다른 클래스에서 뽑고 요거를 그냥 원래 그 CPC 로스에 집어넣는 게 수콘 로스고요. 그래서 요거를 뭐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는데 저희는 요거를 레니 컨트롤십 러닝에 확장을 해서 바로 한 게 이제 레니 수콘이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감마를 조절함으로써 이런 클래스를 좀 프리벤트 할 수 있고 뭐 트랜스퍼러빌리티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을 때 좀 신기하게도 다른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방법들에 비해서 뭐 당연히 이제 이미지력 성능도 좋고 이제 그 트랜스퍼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슈퍼바이즈 방법들보다도 당연히 이제 트랜스퍼 성능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실험은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의 데이터셋을 트랜스퍼한 내용인데 두 번째는 이제 퓨전 러닝으로 이제 트랜스퍼 러닝 했을 때도 다른 뭐 셀프 슈퍼바이즈나 아니면 슈퍼바이즈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더 트랜스퍼 러닝이 잘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풀튜닝한 데이터셋이 클래스 임발란스도 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실험을 했을 때도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이미지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뭔가 평균적인 그 트랜스퍼 러닝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근데 더 이제 좋은 거는 다른 방법들은 클래스 임발란스 데이터셋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가 별로 없는 클래스를 잘 못 맞춘다는 게 단점인데 저희 방법을 쓰면은 이 few에서의 성능이 엄청 좋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레니 컨트롤십 러닝을 통해서 hard negative sampling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세퍼레이션이 더 좋아져서 그런 거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태스크는 뭐 coarse label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이닝 하고 fine label 데이터셋으로 트랜스퍼 러닝 하는 실험이 있는데 이제 이미지넷이 이제 월드넷이라고 하는 뭔가 트리 구조의 그 히어라키를 따르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런 트리 구조에서 하나씩 올라가면서 페런 노드를 슈퍼 클래스로 쓰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슈퍼 클래스로 학습을 시켰을 때 다른 슈퍼바이즈 방법들에 비해서 저희께 이제 훨씬 더 로버스트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봤을 때 다른 방법들은 좀 뭔가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피처들이 서로 좀 얽혀 있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 거는 서브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학습 중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세퍼레이션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이제 레니 슈퍼바이즈 컨트롤 러닝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저희 논문은 여기 아카이브에 가서 보실 수 있고요. 뭐 코드도 제 GitHub 홈페이지에 올라 있으니까 가서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제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답해 드리면 되나요? 어, 알파 감에 대해서 알파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실험적으로 발견한 건데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쓰면은 알파에 대해서 굉장히 로버스트하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반대로 감마에 대해서는 어, 조금 이제 덜 이제 민감했던 것 같은데 감마가 지금 보통 실험에서는 다 2 정도의 값을 썼거든요. 근데 한 1.5에서 2 정도 사이의 값이 비교적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 감마를 서칭하는 이제 방법이 보통은 1.5에서 2.0 사이의 값들이 대부분의 데이터셋 혹은 도메인에서 좀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잘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좀 실험적으로 확인한 거라서 뭐 이론적인 소프트가 아니고 다른 뭔가 도메인에서 실험을 해보신다 하면은 아마 그런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게 좀 실험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미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이게 논문이 조금 수학적으로 좀 뭔가 헤비한 감이 있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좀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좀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